사연을 읽다 보니까 정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경제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야 체감하게 되는 어려움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게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업 잘하는 방법이 뭐 인기가 있을 정도라면 말 다 했죠. 이런 추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그 코로나 사태로 그 K대학교에는 이제 1학기를 아예 이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학교 주변에 이제 뭐 상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학교 후문에는 점포 임대, 원룸 현수막 등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이걸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가다 보니까 그 고용주는 물론이고 고용되어진 그런 직원들도 역시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로 쭉쭉쭉 이어질 것 같아요. 정말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SLB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두 분께서도 SLB가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해서 차린 사업이어서 아마 여유 자금이 지금 없으실 거의 거예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매달 나가는 뭐 원리금이라든지 또 아이들 교육비까지 하면 당연히 수입이 없는 시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아마 창업을 위해서 몇 년간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런 일시적인 코로나로 가게를 접는 거는 정말 사연자분께 너무 큰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SLB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임차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안에 경제적으로 좀 회복을 하신다면 5년 후 또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또 바이백 옵션 살 수 있는 권한을 또 드리기 때문에 저는 SLB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자님께서도 여유 자금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사업을 접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어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또 확 도약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LB가 좀 적합한 상품이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데요. 주택공사에서도 SLB 상품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연자님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연자분께서 지금 대치동파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강남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방의 대상이고 대단한 자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이란 그렇습니다. 인체 내에 흐르는 혈액처럼 원활하게 꾸준히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경직되고 멈췄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현재 사연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매매가가 약 18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네. 18억 정도 되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주도하는 SLB 상품에는 5억 원 이하의 상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LH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SLB 상품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주택 매매가가 5억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께서는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매매가가 18억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SLB 상품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자님께서 SLB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던 중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대안 상품을 찾다 보니까 저희 방송까지 오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기관 말고 P2P 업체에서 운영하는 SLB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좀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리기 전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은 두 개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캠코 그리고 LH.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이고요. 그리고 LH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급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의 상품 가치를 평가하고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말씀드렸던 L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평균 소득 120% 이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산을 계산 추론해 보면 2018년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이 120% 이하라고 하면 3인 이하면 월에 6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4인 가구 기준일 때는 7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여야 하고요. 실거주 요건입니다. 다만 캠코와 LH공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LH공사에서 취급하는 SLB 상품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일 때만 취급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체차주에 대한 선택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이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많은 한계차주분들한테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게 일반 P2P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입니다. 이 SLB 상품의 기준안은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원이 넘는 초과되는 아파트가 가능하고요.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상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1가구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분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우량식령 등급자는 우선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의 선택의 폭에 들어가지 못하던 다른 많은 한계차주분들이 일반 P2P 회사의 SLB 상품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P2P 업체를 이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국가기관에 비해서 일반 P2P 업체의 조건들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다, 폭이 좀 많이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원이나 혜택이 국가기관 것보다 좀 줄어드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P2P SLB 또한 국가기관 SLB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SLB와 같이 5년 후에 우선 매입권을 주고 있고, 다만 이제 국가기관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원래 내시던 그 금리보다 월세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바로 포용적인 금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SLB 상품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이 좀 줄어들진 않는다,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그 이율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